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을 했는데요. 종전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교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화여대 박원건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1시에 트럼프가 연설한다고 해서 밤새 지켜봤는데 종전 메시지도 없고요. 전쟁에 관한 유의미한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 연설이 그 미국의 어머니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 Mother's Day라고 있는데 그게 5월 둘째 주 일요일이 Mother's Day 어머니의 그럼 날이거든요. 이틀 전에 한 거네요? 이틀 전에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하는 이런 기자회견이나 그런 대국민 어떤 발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그 안에 정치적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이란 전쟁과의 무슨 종전이라든지 예. 그런 것을 선포하지 않을까 해서 귀추가 주목됐는데 전혀 없었다. 예. 이제 그것은 뭐 결국 이란한테 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예상하기에는 원래 예상됐던 이 기자회견 전에 이란으로부터 답을 받아서 자신이 드디어 전쟁을 끝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제 대신에 사실상 미국 국내적으로 정치 또 이른바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문화 전쟁이라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메시지들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앞서 MOU 한 쪽짜리 MOU를 제안을 하고 이란에게 보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였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까지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워싱턴 시간이 새벽 2시거든요.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답을 완전히 안 주겠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전히 좀 열려 있는 상태긴 맞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이란과 미국 사이에 서로 종전안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종안은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거 본다면 그 전안이랑 약간 비슷하게 돌아갔다. 예.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장 근접했다라고 얘기한 게 전쟁을 일단 종결하고 그다음에 민감한 문제, 결국 이것은 핵 문제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핵 문제라든지 호르무즈 봉쇄를 푼다는 문제, 또 배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한 장짜리 MOU를 먼저 맺고 30일 이후에 하는 형태로 됐는데 그것이 다시금 좀 돌아가서 그런 형태가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전쟁 종결이니까 예. 전쟁 종결을 위한 가장 큰 명분인 이란의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또 앞으로 나와 있다. 예. 이제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란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 핵 문제는 나중에 전쟁이 다 종결된 이후에 그것을 협상탕 위에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애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이전보다는 원래 이란과 미국이 굉장히 근접했다라고 했던 것보다는 조금 발이 떨어져 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이란 자체도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물론 트럼프가 좀 과장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자체가 완전히 무효한다든지 완전히 미국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몇 시간 내에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왜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동맹국한테 하는 얘기고 네. 또 유엔도 그렇고, 근데 이게 시작된 전쟁 시작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쟁 시작의 가장 큰 명분은 이란의 임박한 위협이다. 그래서 특히 이란이 갖고 있는 핵에 대한 위협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사실상 이란은 북한 정도의 직접적인 핵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전쟁을 사실 시작을 하면서 동맹국이나 혹은 유엔이나의 그런 결의안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두 개의 이유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는 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베세트 재무장까지 나와서 영어로 스텝업 좀 더 나서라라고 동맹국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을 비롯해 그 어떤 국가도 그럴 만한 명분을 확실히 찾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루비오 장관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불만을 얘기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스텝업 말씀하셨는데 왜 아무도 이 전쟁과 관련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한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10일에서 1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에게 이 민감한 문제를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미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원유와 그런 에너지를 자급하고 심지어는 수출을 하고 있는 제1의 수출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 뭐 심지어는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우리도 높고요. 예. 그런 국가들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를 하고 있는 것은 이란이고 물론 미국이 역봉쇄를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왜 역할을 하지 않느냐. 특히 며칠 전에 했다가 일시 중단이라고 했던 그 프리덤 프로젝트, 해방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거기에 한국에도 26척의 배가 있고 전체 미국 사령부에 따르면 1,550척의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인도주의적인 지원으로 꺼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군사작전이긴 합니다만 인도주의적인 명분이 있어서 당연히 자국에 있는 그런 선박들을 빼내는데 왜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방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안규백 장관의 여러 가지 것들은 전시 작전권이라든지 다른 국방 현안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동참 여부를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한번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선을 좀 이란으로 돌려보면요. 지금 은둔의 지도자 사망설까지 나왔던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미국에서 파악을 하기를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전쟁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CNN 보도니까 신빙성이 있겠죠? 글쎄요, 근데 아직은 뭐 그 누구도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실물을 봤다고 하거나 실물이 나오지 않았죠. 그 음성도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습니다만 미국 CNN에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뭐 100%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정말 자신의 모습을 또 혹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건강 이상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그래도 있다라는 것이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 체제 자체가 잘 알려진 것처럼 신정 체제고 최고 지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을 보면 물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갖고 협상이 흔들어질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이란도 이른바 협상파가 있었고 이른바 뭐 강경파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은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여전히 그 존재하고 있고 기능을 할 수 있다면 협상에서는 이것이 뭐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더라도 종합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 CNN의 그 방송이 맞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강경한 입장과 이 조정을 해온 것은 여전히 모스타바고 그러면 앞으로도 반대쪽으로 생각한다면 협상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는 것도 모스타바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온건 협상파로 알려진 페제스키안 대통령. 원래 실권은 별로 없다라고 알려졌었는데 대통령이 나 모스타바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면담하고 왔다. 어제 이렇게 좀 자랑조로 했다는 거예요. 뭐 그건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스타바의 존재를 계속 얘기하죠.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로서 된 상태고 여전히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페제스키안 대통령 같은 입장이 만났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어쨌든 협상에 조금 더 방점을 쥐고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최고 지도자를 뭐 그 정도 시간을 만났다라는 것은 최고 지도자도 페제스키안에게 일종의 힘을 좀 실어줄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얘기를 하고 또 이란도 아직은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고는 있지만 미국과 이란 공이 양쪽 다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뭔가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보여주는 그런 행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모스타바가 전쟁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도를 좀 분석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휴전 중에도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유조선 2척을 미군이 공격을 했다라면서 영상도 공개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휴전을 부인하고 있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저스트 러브탭, 나 그냥 툭 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완전히 연재해서 휴전을 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고 이란에 역봉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보니까 이란의 유조선 2척이 미국의 역봉쇄를 뚫으려고 나오다가 그래서 미국의 공격을 받은 거고 우리가 뭐 남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조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근처에 있다가 이것은 이란의 봉쇄에 의해서 피격이 됐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런 제한적 교전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제한적 교전이 있더라도 이것을 제한적 교전이라고만 얘기하고
그런 어떤 휴전 협정의 전면전 파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란과 미국 사이에 어떻게든지 합의를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위협도가 높죠. 왜냐하면 그런 해상에서 발생하는 충돌은 잘못하면 확전이 되고 또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그렇게 되면은 원치 않더라도 미국과 이란이 다시금 본격적인 그런 무력 충돌에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교전이 일어나게 된 발단을 보면 이란이 지금 석유를 못 팔게 미국이 막아놓다 보니까 바다 위에서 배에서 배로 석유를 옮겨지는 환적 방법으로 석유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방법으로 서너 달은 이란이 더 버틸 수 있다라는 CIA 조사도 나왔어요. 그 선박간 환적 ship-to-ship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보통 제재하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그것을 하지 않겠죠. 미국이 그것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도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 아니더라도 세계, 그러니까 이란의 유조선은 세계를 돌아다니고는 있으니까 물론 그 유조선에 실린 기름을 사는 순간 제재 위반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스스로를 숨기고 그런 배와 배 사이의 환적을 통해서 그 수출을 해왔다. 근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중에 상당량은 결국 중국이 샀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작은 정유 회사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고 그 장면을 확인한 것은 이제는 이란에 대한 그런 불법적인 행위, 제재하에 위반하는 행위도 점점 옥죄겠다. 그렇다면 이란이 원하는 자금줄을 막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 것은 이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그런 유가 기름을 샀던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길을 막으니까 석유가 못 나가고 하르그 섬이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늘은 바다에 지금 석유를 흘려보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확인해 볼 만한 게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하르그 섬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정유 시설이 꽉 찼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 건지.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만큼 봉쇄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란이 더 이상 그런 그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원유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그것을 반드시 빼봐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막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히더라도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워낙 그런 봉쇄를 많이 당했고 제재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푸는 방법을 알고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것을 또 다시 한번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다. 근데 그만큼 어쨌든 이란도 이전에 비해서 미국이 하고 있는 역봉쇄가 자신들에게는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한 것이고요. 결국은 미국과 이란 둘 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봉쇄가 양국의 미국 측에서는 유가의 세계 유가와 미국 내 기름값의 그런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 어쨌든 이란의 유가를 팔아서 얻었던 이득들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양국 모두 협상의 동력은 거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예. 그리고 화재 폭발 사고가 난 우리 선박 나무호 이야기를 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선박 공격한 거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프리덤 한국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란 내에서도 이란이 공격을 한 건지 만 건지 말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이런 동문서답을 했더라고요. 어떤 의미죠? 글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사실은 알고 있었고 이게 피격으로 지금 추정되긴 합니다만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공격을 한 것이고 한국이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적극적인 스텝업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게 만약에 정말 이란이 피격을 했다라면은 이것은 우리 자국민에 대한 우리 자국의 선박과 자국민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물론 이것이 의도적인 피격이냐 아니면 그냥 피격이나 그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한국의 대응도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군사적으로 피격을 당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사실이 확인된 순간 우리의 대이란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강경한 입장으로 가야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장 군함을 보내고 그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어쨌든 이란과 핵 에너지 협력이라는 큰 차원에서의 조금은 중립적인 입장을 가졌다면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이란에 대해서 뭐 대사를 초치한다든지 또 강력한 항의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우리의 그런 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선박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이란 언론들은 이란이 공격한 게 맞다는 입장이고 이란 외교 당국은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았다.
믿어달라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란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그럴 보세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이 그렇게 우리 선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특별 대표를 보내서 또 대화도 시작했고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만 인도주의적인 지원으로 50만 달러를 주기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중립적 위치에 있고 이란은 어떻게든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몇몇 국가를 빼고는 외교적 고립에 있기 때문에 예. 한국 같은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외교부의 입장은 그렇다. 근데 글쎄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내부의 언론에서는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이란이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서로 간의 메시지 관리가 좀 잘 못됐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건 교수와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